배치 후보지가 7곳 같은 기존 후보지 외에 성주 등 영남권 제3의 지역까지 거론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K2와 대구공항을 통합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각계의 반응 알아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시즌 중반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꼴찌 추락의 원인과 반등 가능성 취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자유학기제가 오히려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최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지역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언급된 지역 외에 영남권 제3의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7곳군에 이어 성주군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데 반대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7곳군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와는 별도로 영남권 제3의 지역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 장소를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미사일 기지 있는데 어디 딴 데 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아무도 입을 뻥긋 안 해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영남권 제3의 지역으로 옛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 경남 양산 등이 새롭게 거론되면서 해당 지자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주 읍 성산리, 성산 포대가 거론되자 성주군은 군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생존권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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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7곳군은 주민 서명 운동을 계속한 뒤 오는 14일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드 배치 장소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 장소를 사실상 결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K2와 대구공항을 대구 인근에 통합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여파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던 K2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K2의 전략적 가치와 대구공항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을 통합 이전에 군과 주민들이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방식은 군사 전략에 따른 작전 운용성 유지와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구광역시 전체의 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정부 내에 특별 대책팀을 구성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 시민들이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대구 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신공항 무산에 따른 지역민들의 요구에 청와대가 반응한 것으로 보고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K2 이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박 대통령이 밝힌 만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단됐던 K2 이전 건의서 평가 작업도 국방부와 다시 재개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정부 특별대책팀이 이전 입지 선정과 재정 계획 등 세부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신대구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전제로 대형기 취향이 가능한 공항의 규모와 성격을 규정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금년 중으로는 입지 선정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또 신공항처럼 그렇게 또 정책들이 바뀌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성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을 가진 계획으로 구체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K2와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지역이 대구 인근으로 언급된 만큼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경상북도로 옮겨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상북도와 지역 반응을 계속해서 도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의 K2 통합 이전 발언에 통합공항의 이전지가 될 경상북도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도민이 공항을 이용해서 산업, 물류 또 이용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시킬 것이며 남북권 신공항 시도민 추진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공항 추진위는 대선 공약 파기인 남북권 신공항 무산 때문에 실의에 빠져 있었는데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부의 책임인식과 해법 제시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와 비용은 정부 주도로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내놔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K2 이전 대구시민 추진단은 갑작스런 대통령의 발표에 일단 환영의 입장을 전했지만 실외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의 대선 공약이었던 K2 이전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 경향이 있고 3년 전부터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의문이고 환영의 뜻은 환영의 그건 있지만 그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정말 어떤 이제 법적 문제로 말이죠. 구체적 대안으로 확실하게 이제 해줘야만이 그것이 어떤 대안 제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무산 분위기가 확산됐던 K2 이전 문제가 대통령의 지시로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구체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고성진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최근 모 언론사가 자신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롯데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다음 달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까지 초선의 백성주 의원의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초선 의원이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인데 올해는 선거가 없어 도당위원장을 맡아도 실익이 없고 내년에 맡아야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경북 국회의원들이 응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야구 팬분들 요즘 많이 속상하시죠? 삼성 라이온즈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꼴찌 10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최강 신화를 써내려가던 삼성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후반기에는 반등할 수 있을지 먼저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락하는 삼성에겐 날개가 없었고 그 추락의 끝은 바닥이었습니다. 2011년 이후 통합 4연패, 정규 시즌 5연패를 달성하며 2010년대 왕조를 구축했던 삼성. 하지만 지난 주말 하나전에서 주축 투수들을 모두 쓰고 총력을 다했지만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며 결국 최하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팀 성적이 이제 좀 많이 처져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개인적인 것보다는 팀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반등의 것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야구장 첫 시즌을 맞이하며 의지에 불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16 시즌 삼성에게 새 야구장보다 더 낯선 건 현재 순위표상 삼성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33승 1무 46패, 신생구단 KT와 시즌 초반부터 계속 꼴찌였던 한화보다도 아래에 떨어진 상황. 2007년 5월 이후 약 9년 만에 최하위에 추락한 삼성입니다. 역대 최종 최저 순위였던 6위보다도 올 시즌 최종 성적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높아지는 상황. 그래도 선수단은 아직까지 포기보다 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팀도 많이 부족했었고 저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족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전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말 또 8, 9월 달에 남아있기 때문에 선수들 전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과연 삼성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설 수 있을지 아니면 역대 최고의 구장에서 맞이한 첫 시즌을 최악의 성적으로 마무리할지. 여러 변화가 있는 2016 시즌 중반 참혹한 성적 앞에 삼성 팬들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지난 겨울을 돌아보면 삼성의 이 같은 추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낯선 자리에 놓인 삼성의 현실. 최하위라는 성적표가 팬들은 낯설기만 합니다. 일단 야구장은 대구에 정말 좋지 않습니까? 거의 전국에 최고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에 기대만큼 지금 못하고 있지만 돈만 벌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야구 실력에 대해서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의 부상과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이 있었지만 이 같은 성적은 예견됐던 결과란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겨울 구단이 제1기획으로 이관된 뒤 박성민, 채태인, 나바로 등 주축 선수들을 모두 놓친 부분은 많은 팬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야구도 이제 삼성 라이온즈 쪽에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팬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크고요. 박성민 선수나 나바로 선수 사실은 트레이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력 공백은 커졌지만 별다른 대비책은 없었고 구단 프런트는 제1기획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면서 위기를 키웠습니다. 성적 부진이 이어지며 평균 10,000명 이상이 찼던 새 야구장에도 지난 화요일에는 올 시즌 최저인 6,600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선수단의 부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곳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야 되는데 그런 좀 팬 여러분들의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환경은 나아졌지만 경기력은 실망스럽고 외국인 선수들의 잇따른 부진과 부상에도 과거처럼 발빠른 대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과연 제1기획이 내세우는 자생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팬들의 의구심은 커져만 갑니다. 삼성이란 이름에 걸맞지 못한 상황에다 성적 추락까지 더해지면서 팬들의 애정은 빠르게 식어가고 실망감과 분노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만나 공동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탄소산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동서교통망 확충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다음 달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만금 포항고속도로와 대구 무주고속도로 개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진로 체험이나 참여형 수업을 하는 진로학기제 시행으로 학력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요. 경북교육청은 오히려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며 1년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모든 중학교를 비롯해 전국 중학교의 98%가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합니다. 시험 부담 없이 진로 체험을 하고 참여형 수업을 하다 보면 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작년 전국의 학생, 교사, 학부모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유학기 운영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경여중 수학시간은 자유학기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조별로 참여하며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갑니다. 강의식 수업의 흔한 풍경인 자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루하고 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잠이 안 와요. 오래전부터 참여형 수업을 하고 있는 박호문 교사가 자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뿐 아니라 학업 성적도 강의식 수업에 비해 높게 나왔습니다. 조별 학습을 하다 보니까 못하는 학생들도 잘하는 학생이 가르쳐준답니다. 한 등급 정도 막 올라갈 정도로. 경북교육청은 자유학기제 효과가 높다고 보고 700여 기관과 MOU를 체결해 학생들의 진로 체험 활동을 돕고 참여식 수업을 하는 교사 1,000명을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학기에서 1년으로 자유학기를 늘리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투자한 만큼 성공은 나오는데 돈 없이도 될 수 있도록 이제 인프라도 구성을 하고 그래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춰 현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9년부터 고입 선발고사를 없애고 평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5일 대구시 수성구 모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고 돌아다니다 넘어진 학생 등 2명을 발로 차고 때린 50대 교사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몇 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들이 떠들고 돌아다녀 때렸고 폭행 후 사과했다고 밝히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를 한 뒤 학생과 교사를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매월 11일을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하고 첫날인 오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며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유가 하락으로 자가용 이용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교통 혼잡 비용이 1조 7,600여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올랐고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객은 1.3% 줄었습니다. 2016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1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딤프 측은 10주년을 맞은 올해 공연과 거리 공연 등 모든 행사에 참가한 관람객과 시민의 수는 14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0%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르자 오늘 경북도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도 내 4,491곳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냉방시설을 점검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사와 노인 돌보미, 재난도우미를 현장에 투입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모니터링 결과 포항과 제주, 부산, 강릉 등 전국 연안에 독성 해파리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해수욕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몸에 붙은 촉수를 먼저 제거하고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세척한 뒤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은데 대형종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녹차를 바르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 2월 이혼한 아내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파손하는 한편 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황혼 이혼한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6개월 동안 이혼한 아내의 집이나 직장 등 100m 안에 접근하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병대에 따르면 포항 해병대 소속 A상병을 포함한 병사 4명이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B1병을 PX에 데려가 빵과 과자, 음료수 등을 강압적으로 먹이는 이른바 짬 고문을 해 영창과 휴가 제한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A상병이 후임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진술도 나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사소한 가혹행위도 근절 대상인 만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가벼운 증상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며 억대 보험금을 타낸 56살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5월 6개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위염과 발목 염좌 등 가벼운 증상에도 대구와 대전 등지 병원 20여 곳을 돌며 1년 반 동안 34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 1억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영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